Lately, I've been thinking, I want you to be happier. I want you to be happier. When the morning comes and we see what we've become. In the cold light of day, we're a flame in the wind, not the fire that we begun. Every argument, every word we can't take back. Cause with all that has happened, I think that we both know the way that the story ends. Then only for a minute 난리 나는 거지. I want to change my mind. 'Cause this just don't feel right. 상승하죠. 구력에서 상승하죠. 그러면 Raise your spirit. 우리가 요만큼 관찰하면 그게 그 배가 되는 거예요. 능력이 크다는 거야. 용량이 크다는 거야. 2일이면은 그 온도가 이랬잖아요. 근데 이 복습은 책상에 꼭 앉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복습은. 이 진도와 결과가 벌써 이게 또 올라야지. 아, 우리가 화학 아까 복사 배웠죠. 복사 배워. I want you to be happier. When the evening falls and I'm left there with my thoughts and the image of you being with someone else, well, it's eating me up inside. But we ran our course, we pretended we're okay. Now if we jump together, at least we can swim far away from the wreck we made. Then only for a minute I want to change my mind. 'Cause this just don't feel right to me. I wanna raise your spirits. I want to see you smile. But no, that means I'll have 예, 반갑습니다. 예, 2교시를 담당한 김정진입니다. 예, 시험은 예, 잘 보셨으리라고 믿고 일단 뭐 문제를 좀 볼게요. 1번이 수격 현상이고 2번이 밸브죠. 그러니까 두 개가 좀 비슷한 문제죠. 예,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수격 그러면은 크게 발생하는 게 어떤 펌프의 급정지 가장 많은 게, 두 번째가 밸브는 급폐쇄죠. 가장 많은 게. 그래서 이거 두 가지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 이 두 가지를 좀 언급하시는 게, 그래서 사실 우리가 펌프의 급정지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펌프가 이렇게 돌다가 딱 멈추면은 일단 유체는 계속 움직이죠. 그러니까 위로 유체가 이렇게 그러니까 압축이 되는 거죠. 압축되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압력이 내려가죠. 압력이 내려가니까 여기서 뭐가 발생해요? 기포가 발생해요. 기포가. 그래서 순간적으로 물이 압축되면서 여기가 압력이 작아지니까 기포가 발생하는데, 물이 갔다가 이제 다시 내려오겠지. 그러면서 이제 압력을 가해지면 이 기포가 깨지죠. 이게 뭡니까? 공동현상이죠. 이게 좀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요, 이게 좀 특이해요. 펌프가 급정지가 되면은 수격현상과 공동현상이 같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포가 터지면은 뭐가 피해를 입습니까? 펌프가 피해 입죠. 그래서 이 펌프 보호하려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체크를 달죠. 예, 체크. 이게 우리에게는 뭐 스모렌스 체크. 예. 사실 우리가 그러니까 좀 이따가 이제 그 문제 2번에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다가 체크 밸브를 다는 이유는 사실 얘가 있다고 수격장애이 발생하지 않는 거는 아니죠.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목적이 뭐예요? 펌프 보호하려고. 그래서 이 보시면은 펌프의 급정지는 피해가 어디에 피해를 입습니까? 이제 펌프를 피해 입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펌프 보호하려고 이 체크 밸브고, 얘 같은 경우는 얘는 밸브의 급폐쇄는 얘는 그때 이건 제가 한번 설명하면 그때 이제 아마 이걸로 가시는 게 그렇죠. 자, 지금 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여기 지금 이렇게 밸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밸브를 딱 닫습니다. 그럼 이제 물이 오다가 지금 이제 밸브가 한 반 정도 이렇게 딱 닫히면은
오던 물에서 일부가 뭐가 됩니까? 여기서 반사가 돼요, 반사. 그래서 얘가 갔다가, 그러니까 이 파가 갔다가 와서 밸브하고 꽝 붙이면서 여기에 압력이 크게 상승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디가 피해를 입어요? 배관에 피해 입죠. 그래서 이때는 이 밸브 닫히는 게 갔다가 오는 것보다는 시간이 더 길어야지. 그래서 저거 이 밸브의 급폐쇄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별도로도 또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수격은 펌프의 급정지가 있고, 그다음에 밸브의 급폐쇄가 가장 많은 게, 물론 이제 원인 가장 이게 두 개가 대표적이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가장 주 목적이 뭐다? 펌프를 어떻게 보호할 거냐. 그래서 우리가 얘를 갖다가 여기 압력이 낮아지는 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주수분리라고. 주수분리 맞지? 주수분리. 물 기둥이 여기가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압력이 낮아지면서 기포 생겨서 보면은 꽝.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이렇게 푸시면 될 것 같고,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게이트 밸브가 우리가 이제 개폐 밸브인데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게이트 밸브 설치할 때 가장 주의할 점. 당연히 첫 번째가 빠른 그러니까 이게 빨리 닫히면 안 되는 거죠. 아마 그게 1번이지 않을까. 2번은 이게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상시 닫혀 있던지 상시 열려 있기 때문에 이게 뭐가 돼요? 고착이 된대. 고착. 그래서 고착에 좀 강한 제이트를 써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있고, 당연히 소박이니까 개폐 표시형 써야 될 테고, 그다음에 흡입치기는 뭘 못 쓴다? 뭐 버터플라이 못 쓰고, 그런 얘기 하는데, 사실 우리 그 펌프 흡입측은 우리 법에는 펌프 흡입측에 이제 버터플라이를 못 쓰죠. 있는데 버터플라이 밸브의 문제점이 뭐예요? 버터플라이 밸브의 문제점. 첫 번째가 손실, 두 번째가 어떤 뭐죠? 어떤 와류, 물의 어떤 불안정. 근데 사실 우리는 그러니까 버터플라이 밸브를 못 쓰는데요. NFA는 쓸 수 있는, 그러니까 걔네는요 규정이 한 가지예요. 중요한 거는 펌프와 일정 거리에는 아무것도 부속이 없어랍니다. 그러니까 일정 거리 밖에는 얘가 보통 한 15m 정도예요. 얘보다 멀면 여기는 뭐든지 설치가 가능합니다. 왜냐, 여기서 어떤 밸브가 있어서 조금 물에 불안정하더라도 여기 이제 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물이 안정되는 거죠. 이거를 송풍기에서 뭐라 그러죠? 송풍기 쪽에서는 송풍기에서 이거 아닌가요? 그 시스템 에펙트인가요? 이게 지금 뭐예요? 시스템 에펙트라는 게 송풍기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송풍기면은 공기를 이렇게 뽑지 말고 좀 이렇게 이 공간을 좀 주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어떤 유체가 이런 그 기기로 들어올 때는 뭐가 중요하다? 안정된 물이든 안정된 공기든. 근데 얘가 공기도 너무 이렇게 꺾으면,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오면은 어떻게 되더라? 공기가 좀 불안정되면서 손실이 증가하더라. 이게 지금 이거죠. 이게 119회냐? 120년 됐는데.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같은 경우는 버터플라이가 못 쓰는데, NFA는 쓸 수 있다. 단 일정 거리만 뛰면은. 그 다음에 손실은, 좀 더 남으니까 손실은, 사실 NFA는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펌프 흡입 측에서 가장 큰 문제, 우리 지금 화재 안전 기준 펌프 흡입 측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죠? 가장 큰 문제라기 하긴 가장 큰 문제. 사실 우린 지금 수조가 밑에 있는 걸 인정해 주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펌프 밑에 수조가 있어서 인정해 줍니다. 그렇죠? 근데 NFA는 원칙적으로 인정을 안 해줘요. 왜냐면 걔들은 여기에 그 게이지 압력이 0 이상이에요. 게이지 압력이 0 이상.
펌프 흡입축 게이지 압력이 0 이상. 이 뜻은 뭐예요? 게이지 압력이 0이니까. 이 뜻이 뭐죠? MPSHAV가 얼마 이상? 10m 이상의 뜻이죠. MPSHAV가 뭐, MPSHAV가 여기 걸리는 압력 아니에요. 또는 수도. 근데 기준이 뭐다? 절대압 기준이죠. 절대압. 근데 지금 게이지압이 0이니까 절대압은 약 10m 되는 거죠. 그러니까 NLP는요, 흡입축이 상당히 간단해요. 이거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MPSHA가 뭐 10m 또는 게이지압 0 이상. 그 다음에 일정 거리 내에는 어떤 부속이 없어라. 글쎄요, 근데 우리도 만약에 이 법이 오면은 이 수조는 당연히 무조건 위로 가야 되겠지. 밑으로 가면 거의 나올 0이, 그러니까 게이지압이 0보다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것까지 좀 같이 봐주시고. 왜냐면 문제풀이가, 이건 뭐 이제 다 시험 본 거고, 그렇죠? 예, 이제 앞으로 좀 이제 이쪽은, 저부터는 펌프 흡입축은 계속 시험 문제, 뭐, 최근에도 나왔지만 계속 아마 나올 겁니다. 아마 지금 수기에서 가장 많이 손봐야 될 게 2분이에요. 흡입축. 예, 같이 봐주시고. 뭐, 글로브는 뭐, 유량천의 밸브에. 이 문제는 정말 저도, 이게 120회 문제죠. 근데 그때는 10점짜리였어요. 근데 이번은 25점이고, 문제가 좀 다르죠. 정기적 폭발의 개념, 발생 원인, 예방 대책인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그 SFP라고 거기에 있는 내용을 가져온 겁니다. 예, 근데 거기는 이 정기적 폭발이라는 게요. 그러니까 전기와 관련된 모든 폭발이에요. 일단 전기와 관련된. 그래서 크게 얘들은 세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가 뭐 이렇게 어떤 순수한 아크 폭발. 우리 뭐 이런 차단기나 그런 게 빵 터지는 거예요. 차단기 터지는 거. 그게 순수한 어떤 아크 폭발이고, 2번은 뭐죠? 가스 폭발. 그러니까 어떤 공간에 어떤 폭발 분위기인데, 점원이 뭐예요? 전기인 겁니다. 전기인 거. 이게 가스 폭발. 세 번째, 사실 이게 얘 때문에 나온 것 같은데, 세 번째는요, 일단 아크에 의해서 뭐가 생겨요? 가연산 가스가 생긴 다음에 그게 빵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하고 얘가 뭐죠? 혼합. 어떤 아크에 의해서 어떤 고체나 액체 가연물이 기체가 된 다음에 그게 터지는 폭발이 세 번째. 걔들은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건 말 되네? 예.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자, 1번 같은 경우는 왜 이게 중요합니까? 그저께인가? 어저께인가? 그 뭐 고흥에서 그 화재 난 것도 자꾸 이렇게 어떤 일이 나요? 어떤 전기 설비가 먼저 한번 뻥 터진 다음에.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설비가 터진 다음에 그 설비 아크에 의해서 주위에 있는 가연물이 화재가 발생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뭐예요? 어떤 하나의 화재, 뭐가 되는 거지? 원인이 되는 거. 사실 그냥 차단기가 빵 터지면은 사실 주로 누가 피해 있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죠. 보통 이거는 주로 그 옆에 있는 이제 어떤 그 전기 하시는 분들의 문제가 되는데, 근데 이게 가끔은 주위에 있는 가연물을 발화시키더라. 그럼 대책은 전기 기기하고 가연물하고 이격심이지, 이격. 대책은 뭐예요? 그러면은 가연물과 점화원을 이격시킨다. 아까 그 뭐 3교시 그 2000 화재. 사실 우리가, 그러니까 수학 측면에서 화재 예방 그러면은 가장 좋은 게 점화원을 없애든지 또는 가연물을 없애면 돼요. 그렇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이게 곤란하죠. 점화원 우리가 써야지. 가연물 써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없앨 수는 없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화재 예방을 합니까? 얘 두 개를
분리시켜야죠, 분리. 그렇잖아요. 그 2000 화재도 용접해야죠. 그렇죠. 용접해야 되잖아요. 용접해야죠. 에폭시 써야죠. 그건 두 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왜 발생했습니까? 그게 동시에 일어난 거지. 원래는 하루는 뭘 해야 돼요? 에폭시하고 하루는 용접하고.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없애자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맞는 얘기인데 사회적 입장에서 보면 말이 안 되지.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자꾸 이렇게 사실 전 개인적으로 불연제, 난제 쓰는 게 좋긴 좋은데 그 쓰면 사실 그 좀 이렇게 소방 입장에서는 좋은데 좀 다른 쪽에서는 좀 안 좋은 것도 있고 이렇게 좀 이렇게 불편한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얘를 우리가 분리시킬 거냐. 사실 뭐 쉬운 건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내 같은 경우는 어떤 우리가 어떤 전기 설비가 있으면은 주로 뭐겠죠. 뭐 차단기 또는 뭐 어떤 그런 게 있으면은 어쨌든 가연물과 분리 얘기. 그다음에 2번은 사실 뭐 이거는 이쪽 얘기는 좀 아니겠는데 얘는 뭐요? 대체가 뭐예요? 점원 관리 또는 물질 관리. 그래서 점원은 주로 우리 뭐죠? 이런 방폭 개념이고 물질은 산소 농도를 낮추든 또는 가연물의 농도를 낮추거나 뭐 높이는 얘기죠. 뭐 이건 이제 폭발 얘기고 사실 이것 때문에 요번 시험 문제 나온 것 같은데 요번에 그 화재 안전 기준 그 우리 그 ESS 그 화재 안전 기준 뭐냐? 그게 지금 뭐 나왔어요? 그 예정안. 거기 보면 쭉 막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중간에 생뚱맞게 폭연 방출구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설치를 하라고. 폭연 방출구. 그래서 아니 ESS에 웬 폭연 방출구? 그래서 사실 저는 그때 얘기하면서 시험 문제 이거 나올 것 같다. 저거 좀 잘못 집었는데. 근데 이 폭연 방출구가 왜 이게 필요합니까? 이 폭연 방출구의 목적이 뭐예요? 어떤 공간에서 폭발이 발생했을 때 폭발이 발생하면 압력이 증가되니까 그 압력을 빼주는 거죠. 근데 압력 빼주는 목적이 뭐예요? 압력을 왜 뺍니까? 이거 보호하려고, 구조체 보호하려고. 근데 ESS 화재 안전 기준에 지금 얘가 들어갔어요. 얘가. 우리 보통 ESS 전기 저장 장치 얘기할 때 우리는 폭발 얘기는 별로 안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 들었던 얘기는 뭡니까? 폭발 고려하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가장 특징인 거예요. 이게 변압기 화재를 예를 들어 여기다 그러니까 변압기 폭발. 변압기도 일단 어떤 아크에 의해서 그 액체가 기체가 된 다음에 터지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ESS. 이거 두 가지를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사실 여기서 뭐 얘는 좀 별도인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가연물이 없죠. 보면 가연물, 그러니까 폭발 분위기가 아닌데 폭발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되더라? 여기에 과압이 발생해가지고 어떻게 되더라? 구조체에 손상을 주더라. 우리가 지금 ESS를 저 허 벌판에 이런 컨테이너에다 설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이때는 큰 의미 없지. 근데 요즘에 ESS 어디서 많이 합니까? 건물 내부에. 그런 경우에는 얘를 고려를 해야 되겠지. 어떤 폭발에 의해서 어떤 전기적 에너지에 의해서 고체나 액체가 기체가 되고 그게 폭발되면서 과압이 발생하더라. 그래서 아마 글쎄요, 저는 보면서 이 문제는 이것 때문에 내지 않았을까, 이것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문제보다는 이게 중요한 거지. 사실 우리가 ESS는 영원한 시험 문제죠. 그걸 계속 가지고 가야죠. 그래서 ESS가 나오면은 꼭 이 언급을 해줘야지. 특히 어떤 건물 내에 설치할 때는 얘를 고려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니까 우린 지금 그러니까 ESS를 설치할 때 우린 주로 이 얘기죠. 소화 얘기. 소화. 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합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얘가 이런 위험이 있으면은
스프링클러는 좀 의미가 없죠. 그래서 그때는 스프링클러보다 더 빨리 진압하는 초고속 뭐 물무소화 설비.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봐 주시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또 그러니까 이것만 별도로 별도로 또 나올 수 있습니다. 폭연 방출구. 일단 이번 그 화재 안전 기준 그 뭐냐 그 이제 예정안에 나온 거니까 한번 봐주시고. 그래서 접지가 저도 뭐 조금은 예상했었는데 이 가장 기본적인 접지가 나올 줄 몰랐어요. 이게 가장 접지의 기본이죠. 근데 우리가 접지의 목적이 뭐 안전하고 기능이 있는데 사실 안전 쪽은 우리가 안 해도 잘 하지, 전기에서. 근데 지금 왜 우리가 접지가 중요합니까? 얘 때문에 기능. 이 기능은 이게 뭐예요? 이제 소방이 점점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죠? 뭐죠? 이런 통신. 우리가 어떤 통신 선로를 그러니까 주로 아령을 쓰는데 우리가 이런 통신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얼마나 노이즈, 그렇죠? 전자파나 전자유도에 의한 노이즈를 얼마나 잡느냐. 근데 잡을 때 이제 뭐가 필요해요? 접지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뭐 이 문제보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전자파하고 그다음에 전자유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 이게 두 가지가 시험 문제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이게 전자파하고 전자유도 문제가.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꼭 좀 준비를 해주세요. 왜냐면 이게 통신 리콜은 뭡니까? 얼마나 우리가 노이즈를 잡느냐. 통신 선로에서 노이즈가 끼어들면은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죠. 특히 소방은 오동작이 가장 좀 나쁜 경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쪽과 같이 봐주시고, 뭐 접촉량 이 정도. 특히 정말 이런 것들은 정말 어렵지. 접지선 굵기. 그걸 어떻게 외워? 뭐 전개하시는 분들은 사실 공짜 문제인데 소방하는 분들은 조금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건 더 어렵네. 혹시 이거 푸신 분? 정말 저도 이거는 예상 못했어요. 그냥 한번 읽어 주시고요. 뭐 저도 뭐 왜 냈을까요? 소방 계획서를. 정말 이거 내신 분한테 좀 물어보고 싶어. 문제를 왜 냈는지. 6번 문제는 이제 보통 요번 시험이 이제 계산 문제가 아주 관건이죠. 한 교시의 문제가 하나씩 나왔어요. 아, 4교시는 2개 나왔구나. 이게 계산 문제가 이게 또 이번에 계산 문제를 다 잡으신 분들은 시험 문제를 상당히 좀 수월하게 풀었을 테고 계산 문제 못 잡았으면은 이제 좀 고생했던 시험인데 그래서 요번 시험은 쉽다 어렵다가 완전히 좀 이렇게 나눠요. 그런데 이 문제도 기출 문제인데요. 근데 좀 다르죠. 그때 문제는 뭘 물어봤어요? 뭐 손괴? 손괴. 이런 표현을 물어봤는데 즉 그때는 연류속. 그래서 우리가 M은 L분의 Q 땡땡 그래서 그때 얘 주고 그냥 얘 계산하는 문제였어요. 그때는 열 유성 물어봤는데 요거는 얘 물어보고 또 뭘 물어봤어요. 근데 얘보다 뭐가 중요합니까? 이게 중요하지. 두 개 중에 위험성 어느 게 위험하냐. 자, 폴리스틸렌 우리 그 스티로폼 하고 가솔린하고 뭐가 더 위험해요? 당연히 가솔린이 위험하겠지.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위험성 그러면은 이거는 이게 가장 기본적인 표현인데 위험성 그러면은 그 다음 떠오르는 표현은 위험성 이게 영어로 뭐죠? 리스크니까 그럼 이제 다음에 떠오르는 거는 위험성을 자 이런 놈하고 이런 놈이 있는데 어느 게 더 위험하냐? 그럼 우리가 일단 뭘 따집니까? 첫 번째, 얼마나 사고를 자주 치느냐. 두 번째는 한 번 쳤을 때 사고를 얼마나 크게 치느냐. 그래서 우리가 리스크가 첫 번째가 빈도가 있고
두 번째가 결과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빈도와 결과인데 이게 뭐 가스, 액체, 고체 좀 다른데 일단 고체 기준으로 빈도를 볼 때 우리가 뭘 보고 평가합니까? 어떤 놈이 사고를 잘 치는 놈이에요? 고체 측면에서. 어떤 고체가 있으면 어떤 놈이 사고를 잘 치는 놈이에요? 아시면 설명. 발화시간. 발화시간이 짧은 놈이 사고를 잘 치는 놈이죠. 두 번째는 또 우리가 뭘로 판단합니까? 임계, 열, 유속. 발화시간은 표면 온도까지 올라가는 시간이고 임계, 열, 유속은 그러니까 이 표면 온도가 발화 온도까지 올라가기 위한 최소 연리속이죠. 그래서 발화 시간이 긴 놈은 사고를 잘 안 치겠지. 임계 연리속이 큰 놈이 사고를 잘 안 치겠죠. 그래서 고체는 예로 보는 거지. 만약에 기체면은 우리가 뭘 봐요? 기체면은 만약에 뭐 메탄, 프로판, 뭐 이런 뭐 수소라도 기체는 뭘 봅니까? 빈도 측면에서 우리가 아는 뭐 MI 또는 뭐 LFL, UFL 그리고 위험성 아까 그 1교시 13번 문제인가? 그런 거 보는 거죠. 근데 기체하고 고체하고 완전히 다르지. 고체 볼 때는 발화 시간과 임계 열수 봅니다. 그럼 이제 결과 측면에서는 뭘 봐요? 결과는 뭐예요? 한번 사고 쳤을 때 얼마나 사고를 크게 치는지. 그때 우리가 보통 뭘 많이 봅니까? 보는 게 이거죠. Q. 예. Q. 쿨하기도 그렇다. 열 방출률을 봅니다. 열 방출. 가장 대표적으로 얘를 봐요. 그래서 열 방출이 크면은 사고를 크게 치는 놈이죠. 근데 우리가 열 방출을 Q는 M 땡땡 그냥 델타 HC죠. 또는 우리가 아까 M이 L분의 Q 델타 HC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근데 문제가 이 Q 이 스몰 Q가 뭐죠? 아까 순수 연리속 이렇게 주는 거. 화염이 주는 건데 문제는 얘는 어때요? 시간에 따라서 변하죠. 변해가지고 얘를 뺀 얘만 가지고 즉 L분의 델타 H 가지고 우리가 뭘 합니까? 위험성 평가를 해요. 결과 측면에서. 얘가 크면은 나쁜 놈이지. 나쁜 분. 그래서 우리가 얘를 뭐라 부릅니까? 가연성 B. 가연성 B. 또는 이제 우리는 요즘에 그 영어로 잘 나오죠. 영어로 얘가 히트 릴리즈 파라메터 해가지고 HRP 꼭 좀 알았어요. 사실 HRP로도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HRP가 뭐냐? 히트 릴리즈 파라메터. HRP가 뭐예요? 특히 어떤 가연물의 위험성 평가 기준인데 어떤 기준? 결과 기준. 그러니까 우리말로 가연성 B, 영어로 HRP. 그리고 한 김에 우리가 아까 임계 연료속이 영어로 일단은 CHF입니다. 크리티컬 이게 임계 크리티컬 H니까 뭐 히트 F니까 플럭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어로 요즘 자꾸 이런 걸 물어보죠. 예. 똑같은 표현인데 CHF고 발화 시간은요. 일단은 영어로 TRP예요. 사실 얘는 좀 시간이 좀 길어가지고 그냥 일단 용어만 TRP예요. TRP. 이게 다 그 최근에 나오는 거 뭐냐 화재 공학 결혼체계 이런 용어가 나와요. 뭐 CHF, TRP
HRP. 확실히, 그러니까 얘는 좀 용어가 TRP 그러면 뭐 똑같다? 발화 시간.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HRP가 어떤 열 방출률. 그다음에 CHF가 임계 연료소. 일단 이 정도 용어 좀 봐주시고.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자 평가하는데 우리가 Q는 그냥 넣으면 되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아까 했던 가연성 비로 이제 비교할 수 있죠. 그럼 이게 얘하고 이렇게 비교하면 되니까. 그럼 이제 가솔린이 훨씬 더 크죠. 그래서 뭐 이 정도 보고. 네, 그래서 일단 2교시는 다 끝났는데요. 일단 이제 이 소방 기술사 그 수험생분들이 이제 뭐죠? 이제 방학 이제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좀 여유가 있죠. 예,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푹 놓고 한 두어 달 푹 쉬시고, 예. 한 두 달 쉬면 이제 어때요? 다시 책상 앞에 앉는데 한 두어 달 걸리죠. 그럼 이제 올해는 그냥 가는 거지. 그리고 이제 딱 내년 되면 이제 바로 뭐 접수하고 시험 보고 또 계속.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좀 시간이 있을 때요. 조금, 그러니까 지금 가장 공부하기 좋죠. 한 3개월 동안이. 이제 이거 지나면은 또 정신이 없으니까 지금 좀 공부 좀 열심히 좀 해 주셔야, 물론 이제 뭐 요번에 붙으시면 관계 없는데 혹시 모르니까 좀 이제 지금이 가장 중요할 때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일단 2교시 문제 풀이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